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 능력을 가진 남자 일타경영 전문의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인비절라인 몇 번 장치 끼고 계세요? 23번 끼고 있습니다. 23주째죠. 어쨌든 착용 시간이 명확하게 지켜지기만 한다면 리파인먼트나 재수정은 좀 많이 일어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제가 이제 치아를 이동하는 것들을 예측해서 3D 동영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이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파인먼트가 필요하기도 하죠.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조금씩 예측이 틀렸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다른 경우가 많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장치 안 꼈어요. 친구 집에 다 두고 한 12시간 이상 못 꼈어요. 치아를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치아의 지속적인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그 힘이 차단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멈추게 되면 인대들이 늘어나 있는 것들이 치아를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려고 하고 재발이라는 것들이 발생되는 게, 사실은 이게 24시간 내에 거의 75% 이상이 발생이 됩니다. 한 3, 4시간 이상만 빼놔도 사실은 치아들이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게 되면 장치가 안 맞게 돼요. 근데 일단 장치가 한 번 안 맞으면 원상태로 장치가 맞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치와 지속적으로 안 맞게 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리파인먼트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마이너한 경우에는 제가 고무줄을 걸거나 다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일종의 꼼수고 노하우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너무 많이 치아가 트랙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리파인먼트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제 예측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허용을 해드리는데, 장치를 잘 착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추가적인 리파인먼트는 비용이 발생되기도 하고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모든 인비절라인 케이스에서 리파인먼트는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리파인먼트 없이 장치 치료가 끝난 발치 환자도 있고 비발치 환자도 많죠. 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리파인먼트 없이 끝낸 환자분들도 있고요. 비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리파인먼트 안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치아 이동 개수에 따라서 뭐 라이트, 컴프렌시브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 많이 나누죠.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라이트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장치를 다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로 했는데 치료가 모자라가지고 새로운 장치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번인가의 리파인먼트, 두 번인가? 하여간 리파인먼트를 허용을 해요. 그런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리파인먼트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아예 토탈 비용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과 각각의 그 패키지별로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딱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자란다 그러면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죠. 사실은 진단 때 의사 판단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로 했는데 약간 모자란다라고 하면 굳이 리파인먼트나 재제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국내 제작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조금은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장치별로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은 사실은 환자분이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도 제대로 꼈는데 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AS가 따로 되나요? 플라스틱을 레이저로 커팅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맨 끝에 있는 어금니가 찌걱찌걱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열에 의해서 변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커팅을 하면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기계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장치에 대한 것들은 워런티로 해서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송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제 장치 가지고 그냥 치료를 진행을 했죠. 왜냐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치료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티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흔하지는 않아요. 환자분들의 협조도가 무조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인비절라인 강의를 여러 군데 하는데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실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장치를 잘 착용을 했을 경우에 그 치료의 결과는 굉장히 프리딕터블하지만, 장치를 착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협조도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리파이먼트가 있어서 파이널 튜닝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재치료는 아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해서 치료 결과까지 만들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